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는 역사다. 김재용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 네. 어제 독도의 날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독도의 날. 예. 갔다 오셨나요, 한번? 못 가봤어요. 아,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네. 약간 거기 가려면 목욕 제기하고 한 달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아, 그 실제로 가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네, 그 실제로 그 울릉도까지 가도 독도에 들어가는 게 네. 그 날씨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다녀오셨습니까?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좀 그냥 섬이었어요? 네, 섬이었어요. 네, 저 T라서. 아, T예요? 아, 예, F가 아니라. 아, T군요. 여기가 저는 막 독도구나. 가슴이 웅장해지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T시군요. 약간 그런 거는 있죠. 아, 여기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네. 싶은 거지. 그런 감동을 이렇게 뭔가 받는다거나. 노래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그 바뀐 거 아시죠? 뭐야? 노래 가사 다 바뀌고 있잖아요. 아유, 제가 안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이 노래 가사들이 최근 기준에 맞게 예. 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가 아니에요. 이잖아요. 그럼 뭔데요? 뭐 무슨 키로로 바뀌었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고 현대요, 있어요. 현대요. 네, 현대 모던 표현으로. 예, 현대화 됐네요. 현대화. 네네네네. 예. 그래도 저는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가 좋은데. 입에 탁탁 붙죠. 예. 근데 요즘 MZ 세대들이 독도에 대한 인식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 울릉도와 독도가 인기 여행지. 예. 그 유명한 아나운서님이 그 울릉도에다가 집을 사고 싶어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부동산을 가보고. 예. 그리고 독도 그 화장품 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문구류도 많고 네. 그런 걸 소비하면서 네.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게 훨씬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전에는 아니 뭐 역사도 중요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곳이 한반도의 역사 그리고 한국사 안에서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모든 답과 모든 그 해답이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네. 독도가 한국의 영토다라고 하는 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모든 답이 역사에 있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거 말고. 거기가 우리의 실질적인 영토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고 그거를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네. 좋은 방법은 역사에서 답을 찾는 것보다 이런 거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독도라고 하는 곳을 한국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이들도 가잖아. 예. 우리 그러니까 땅이야. 뭐 이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효과적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걸 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람들이 우리나라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예. 그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게 답일 수 있죠. 참 과거에서 답을 찾지 말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서 답을 찾지 말자라기보다는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 아, 그것만이 네. 답은 아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저는 굉장히 현명해 보이는데요. 그 MZ 세대들이 되게 지혜롭다니까요. 네네네. 예. 어른들이 못하는 네. 일들을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네.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훨씬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뭐 저는 이 독도뿐만 아니라 그 논쟁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문화적인 네. 것들, 뭐 가령 뭐 김치, 네. 뭐 아니면 뭐 그 음식들에 대한 뭐 논쟁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그냥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훨씬 더 맛있게 먹는데? 우리 거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맛있게 먹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약한 약소국이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었고 강대국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는 입지라 예전 얘기를 하면 울분에 차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 과거를 기억하되 현재의 지금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독도를 즐기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이런저런 방식으로. 너무 좋죠. 예. 똑똑합니다, MZ들. 여기가
MG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MZ들도 MZ라고 부르면 싫어한대요. 네네네. 이분들이 어떤 존재 살아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존재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거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를 굉장히 맛있고 즐겁게 이렇게 즐기는 장면이 일본의 MZ 세대들이 보면 한국 건데 이렇게 저절로 인식하게 그럼요. 되는데 그걸 뭐 역사서 다 따져가면서 김채로부터 시작하고 해서 이렇게 관심 없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거 크게 관심 없어요. 네. 지금의 김치를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그 문화를 가꾸어 나가고 어떻게 브랜딩하고 네. 그것을 현명하게 소비하느냐가 네. 훨씬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는 역사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아, 예. 예. 독도의 날이어서 이 인물을 다룬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요. 두 예. 번째 시즌 그렇죠, 2라는 그렇죠. 사실을. 예. 근데 저는 지난주에 너무 몰입해서 들었기 때문에 재밌죠.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 남는 거는 변소 청소가 지난주에 기억이 남았습니다. 네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눈에 들기 위해서 처음에 맡겨진 미션 중에 하나의 미션을 너무나 클리어해가지고 눈에 딱 들었다. 거기까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을 통일한 사람은 이 히데요시였던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부터 오늘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주까지 된 거죠. 하나의 네, 성을 책임지는 성주까지 올라갔고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거의 다 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서부 지역 전투였던 이제 다카마스 전투 거기까지 딱 했거든요. 네. 지난주에. 그 성 전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뭔 변이었죠, 변. 혼노지의 변. 죄송합니다. 뭔 변이요? 변소천소가 기억나신다더니 아니 그 자꾸 변, 변 뒤에 얘기. 것만 기억이 네. 나니까요. 그 변과 이 변은 다른 변이죠. 예. 네. 이거는 이제 혼노지의 변, 네. 변란이 일어난 겁니다. 변란. 그러니까 쿠데타.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던 예. 거고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미츠히데라고 하는 아케치 미츠히데라고 하는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밑에서 똑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높아요? 이 사람이 높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모르고. 아. 제가 굉장히 단순해서 네네. 누가 더 세요? 뭐 이런.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굉장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 신분제 사회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연히 평민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 더 아래였을지도 모를 네. 출신인데 이 미츠히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무사 집단에서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무리 히데요시가 잘 나가도 내가 계급도 높고 그런데 왜 저한테 중요한 직책을 안 맡기고 저 천출인 쟤한테 저 중요한 다카마스 성 전투를 맡긴 거지?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기분 나빴겠네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또 명령을 한 거는 사실상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처리를 하는 걸로 이제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많이 그래서 사실은 나쁘겠네요. 서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근데 이건 추정입니다. 왜 이 변을 일으켰을지에 대한 추정일 추정을 뿐이고 해보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일본사에서도 굉장히 미스테리래요. 그래요? 왜 변이 미스터리한 일으켰는지.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쉽게 죽을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 변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뭐 이전에 뭐 이 미츠히데가 그런 전조가 있었다거나 네.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면 불만을 계속 표출하고 세를 규합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납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다가 간 거는 아닐까? F인가? 네. F였을 수 있죠. T가 아니고 F였을 네, F였을 수 수 있죠. 있죠. 왜냐하면 지는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있는 네. 동쪽으로 말머리를 돌린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미츠히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장수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적은 서쪽에 있습니다. 예. 미츠히데님 예. 어디 가십니까? 라고 예. 했더니
여기서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적은 혼노지에 있다. 혼노주에 있는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다 노부나가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전국 통일을 앞두고 있었던 네. 사람이었어요. 그 기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결을 하고 혼노지를 불질러 버립니다. 아니 근데 그 선택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주변에도 장수가 있었을 텐데 아, 너무 기습이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다 동쪽과 서쪽에 모두 보내버린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곳을 네, 비어 있는 곳을 이제 위치대가 기습을 한 거고 그 상황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본인이 압니다. 알고 근데 나는 그렇게 치욕적으로 죽지 않겠다. 나를 배신한 인간에게 죽지 않겠다. 그 칼에 죽지 네, 않는다. 그래서 혼노지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와. 장남 네.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도 이때 같이 죽습니다. 같이 자결을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 소식을 다카마스 성 전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인생극장 진짜 인생극장. 이제부터는 인생극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중에 180초 안에 모든 미션을 끝내야 되는 거 그 딴딴딴딴딴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제 오다 노부나가도 죽었고요. 장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남, 삼남이 있고요. 손자가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네, 네. 이제 그들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상태인 네. 겁니다. 근데 동쪽과 서쪽으로 2인자, 3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각자 전투 중이었어요. 네. 이제 교토로 누가 빨리 오냐의 싸움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거죠. 이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 빠른 애들을 먼저 시켜가지고 마을마다 물이랑 그 주먹밥 같은 거 그 마라톤 할 때 이렇게 네, 주잖아요. 준비해놓으라고 해요. 준비해놓으라고 하고 본인은 다카마스성 공략을 마무리를 짓고 예. 뜁니다. 뛰어요. 말을 타고 네. 갑자기 말 타다가 말이 지치면 뛰기도 하고 또 다른 말 갖고 와서 뛰기도 하고 빨리 가서 찜하는 게 먼저예요. 네, 빨리 가서 찜을 해야죠. 왜냐하면 누구를 세우든 아니 근데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미치히데는 혼노지에 있는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도착해 있는 상황이니까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뒤늦게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미치히데랑 전쟁을 해야죠. 미치히데랑 지금 전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히데를 누가 죽이느냐의 싸움이에요. 네. 그럼 미치히데는 죽은 목숨인 거네요. 네. 어떻게 왜냐면 보면? 어차피 전투 병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끝내고 다 같이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 걸리든 미치히데는 죽습니다. 하지만 누가 죽이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가지고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속 뛰어요. 계속 뛰어서 한 130km 정도 되는 네. 거리를 30시간 만에 주파를 합니다. 70km네요. 70km 되는 정도의 거리를 30시간 만에 돌파를 하는 거죠. 군사를 이끌고 여기서 성남보다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잠 안 자고 뛰고 물 준비한 거 먹고 주먹밥 먹어가면서 다 같이 뛴 거. 다 같이 뛰어서 그 많은 군사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치히데 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동쪽에 있었는데 네. 뒤늦게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미치히데를 죽이고 한 20일 정도를 장례를 치릅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야 되겠네요. 네, 제가 성대하게 후계자를 뭐 찜을 하려면 네. 어쨌든 그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네. 그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해했대요. 왜요? 다들 막 곡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나도 그 평안한 상태에서 이걸 다 진두지휘를 한 거죠. 장례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해갖고 이건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하고 네. 저 부서진 건물들 이렇게 수습도 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제 그걸 한 거죠. 네. 근데 아마도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제 비춰지는 대목인 거죠. 이거 네.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네. 이제 죽은이 죽은 상태이니까 네. 그걸 너무나도 태연하게 딱 처리를 하고 이제 본인이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를 이을 사람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가문을 이을 사람을. 근데 이때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손자를 그러니까 그 장남의 그 아들. 맞이
맞이를 올린 거죠. 애기였어요, 애기. 그러니까 적장자를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적장자를 올린 거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애기예요. 그럼 사실상. 삼촌들이 있잖아요. 삼남도 있고 차남도 그렇죠. 있다면서요. 삼남과 차남이 열받죠. 그래서 삼남과 차남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먼저 들고 일어나는 건 이제 삼남. 예. 삼남이 먼저 들고 일어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삼남은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정리합니다. 하죠. 예. 근데 문제는 차남이었습니다. 왜요? 차남이 오다 노부카츠였는데 오다 노부카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네. 연합을 해버리는 거죠. 아,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때 꽤 세력이 큰 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거의 비등비등했던 거죠. 그러면 삼남이 차남과. 차남이 연합을 하게 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굉장히 뻐거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냥 이렇게 해서 둘이 붙었다라고 하면 네. 누가 이길지 절대 알 알 수 수 없는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될 수 있는 거였었던 거잖아요. 거죠. 그 상황에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도요토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데요시 이런 진짜 머리 어떤 좋은 것 술수 예, 요거 술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차남한테 먼저 이제 화해하자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예. 먼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차남한테 먼저 가가지고 화해하자라고 해버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선 벙쪄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차남한테 먼저 가가지고 연합을 하자고 하자고 하면? 해버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잖아요. 싸울. 그러네요. 차남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예, 화해를 화해를 해버리면 했겠다는데. 네. 그 상황에서 벙쪄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히데요시의 여동생을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에 씨를 보낸다고요? 그런 식으로 또 연맹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는 결혼으로 맺어진 연결인 혼맥이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끈끈해지고 예.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견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기다린다. 네, 기다린다.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그냥 결혼을 받아들여요. 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연합했던 둘은 완벽히 분리가 된 거죠. 되겠죠? 차남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 쫓아내버리고 그 상황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금 저기는 지금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예. 저기 지도에서 보다 좀 더 동쪽이죠. 네. 지금의 도쿄죠. 지금의 도쿄. 그때는 에도라고 불렀어요. 아, 에도 맞고 에도. 에도 지방에다가 보내버려요.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어머. 그때 에도는 사람이 한 1000호 정도밖에 없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시골, 완전 시골이었고요. 심지어 거긴 습지였었던 땅입니다. 그 그럼 땅에다가 줘버려, 가버려. 좌천인데요? 좌천이죠. 그래서 이 두견세 이야기가 대단한 건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에도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땅을. 네. 그래서 지금의 동경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쫙.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그렇게 지금의 동경 도쿄와 관동 지역을 개발하는 동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두견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아, 그러네요.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지는 그 이제 설화 같은 건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제 진짜 이제 통일을 한 사람은 결국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된 거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아무리 이 일본 땅을 네.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쇼군이 될 수 없습니다. 막부의 수장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계급이 낮기 때문에. 낮아서 신분이 안 되는 거죠. 돈 주고 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사실 이걸 올려요. 이렇게 하자. 네. 쇼군으로 하자. 근데 쇼군이 되게 하자.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쇼군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문들이 있잖아요. 아, 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 가문들이 모여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렇겠죠. 네, 이 사람은 안 된다. 아니, 이 사람이라고 안 했을걸요? 저런 저런 녀석은 우리 네. 껴줄 수 없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라고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직만 받습니다. 직. 관백이라는 직.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 같은 일단 역할인 어쨌든 거죠? 그 천황 덴노는 있으니까요. 네. 덴노가 있고 그 밑에 원래는 쇼군 막부의 수장 쇼군이
전체를 일본이라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관직을 주는 거예요. 네. 관직을. 그 관백이라는 관직을 받게 되고 태정대신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름을 붙인 다음에 네. 정권을 장악하죠. 근데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네. 요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거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게 명확하게 뭐 명분은 그거잖아. 명으로 가는 네네네. 길을 내라. 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설이 되게 많다면서요. 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가장 유력한 설,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 네. 있는 건 전쟁을 21만 명입니다. 정규 병력이요. 매겨 살려야 되는데. 네, 특전사 21만 명인 거예요. 아니- 100년 동안 전쟁만 하던 애들이 21만 명. 우리나라 육군이 지금 한 40만 명 되는 것 네. 같던데, 아니 54만 네. 명 뭐 이렇게 줄어가는 것 같은데 그 시대에 네. 인구 21만 명. 21만 명이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전투만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사람들만 21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한. 가만히 두면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나라 내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네. 모르겠네요.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전쟁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직업이 사라지는 직업이 거예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정을 벌이기 위해 또 다른 전투를 전쟁을 벌이기 일으키는 위해 거예요. 일본 밖을 선택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이고요. 네. 근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명심, 아, 영웅심리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혹은 해외무역. 왜냐하면 무역이 막혀 있습니다. 섬이니까. 아니요. 왜구의 존재들 때문에 왜구와 일본군은 다릅니다. 외구와 일본군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을 통일한 건 지금 일본군. 말씀드렸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이 네. 휘어잡고 있는 정규 일본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요. 네. 왜구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어. 일본 땅 안에서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집단이에요. 해적 집단. 아, 해적 집단.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일본 조정 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 왜구라고 하는 잡아들이든지 뭐. 존재는. 예. 근데 100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싸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왜구를 그 소탕을 한다거나 왜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럼 맨날 조선에 와가지고 네.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조선에 와서 못된 짓 하고 명나라에 나가서 가서도 못된 못된 짓 짓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왜구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과 네. 그 조선, 명나라는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교류하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뚫기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정벌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리 일본 내에서 열심히 해봐야 관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 내가 쇼군이 되기 위한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네. 조선을 정벌하고 여기에 자기 밑에 사람들을 앉히고? 봉토를 네. 일본 섬이 아니라 육지로까지 뻗어 나간다면 그 성과로서 내가 관백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쇼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성과면? 네. 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복합적인 것들이 다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내에선 이름 좀 날렸을지 모르겠지만 네. 명나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서로 모릅니다. 근데 아, 결혼 안 하니까. 서로를 정말 몰라요. 명나라가 어떤 존재인지도? 당연히 존재는 알지만 그게 어느 정도일지 예.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싸움을 좀 하는지 예.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조선과 명나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였겠네요. 조선에서 봤을 때 쟤네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운다 그러지 않았어? 예. 또 뭔데 갑자기 얘네 왜 이래? 이상한 그 편지 같은 거 보내거든요. 예. 뭐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과대망상. 과대망상. 예. 도요토미의 과대망상이 좀 섞여 있는 건데 네. 삼가 나의 사적을 살펴보건대 비루한 소신이지만 여기서 살짝 낮춘 거는 아마도 대마도 성주가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쳤었던 걸 거예요. 왜곡한 거네요. 고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마도주 입장에서는 전쟁 나면 안 돼요. 지금 유일하게 조선과 무역하고 있는 곳이 대마도인데 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조율을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 하거든요. 거네요. 예. 근데도 이런 식입니다. 일찍이 나를 잉태할 때 어머니가 해를 품고 들어오는 꿈을 꿨다. 그래서 상사가 햇빛은 비치지 않는 데가 없으니 커서 필시 팔방에 어진 명성을 드날리고 사해의 용맹스러운 이름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이토록 기이한 징조로 인하여 나에게 적심을 가진 자가 자연기세가 꺾여 멸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 다들 수그린다는 거죠. 어머. 일본이 그렇게 됐다. 싸움엔 반드시 내가 이기고 공격하면 나는 반드시 빼앗는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자신감인데요. 국가가 몰고 산하가 막혀 있음에도 관계없이 한 번 뛰어서 곧바로 대명국에 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을 400여 주에 바꾸어 놓고 이 400여 주라고 하는 게 그 천하를 중국에 얘기하는 있는 겁니다. 네. 제도의 정화를 억만년토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어찌라고요, 그래서. 귀국, 니네 조선이 성구가 되어 입조한다면 먼저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협조한다면 입조 아니요 내려서 이제 인사를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원료가 있음으로 해서 근우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나. 원료가 있음으로 해서 근우가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별 탈 없을 거다. 예. 내가 앞으로 예. 명나라를 치러 가고 예. 나는 그 누구한테도 접은 적이 없다. 없어. 갈 테니까 예. 알아서 입조한다면 병환이 없을 것이다. 때리진 않을게. 뭐 그런 겁니다. 예. 말만 들으면 고개를 숙이면 때리진 않을게. 네. 그런데 내 말은 잘 들어야 돼. 네. 나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이거는 뭐 17대1로 살았다는 임창정 씨 얘기. 거의 뭐 비슷한 유사한 거죠. 느낌을. 네. 근데 이런 편지를 조선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에이? 루손이라고 루손이면 어디예요? 필리핀입니다. 아, 필리핀, 예? 태국, 대만, 예. ryukyu, 오키나와 예. 이런 내용을 보내고요. 진심이었군요. 이때 진심이었습니다. 예. 인도에 포르투갈 그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일본에도 포르투갈과 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편으로 편지를 보내요. 포르투갈에도 아니죠. 인도에 보내는 거죠. 인도에? 인도에 있는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한테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쪽으로 보냅니다. 내가 인도까지 정복할 테니 거기서 보자. 야, 그럼 진심이었다는 거고 상황 파악은 좀 덜 됐다는 거, 대외적인 네. 것에 근데 대해서. 이 얘기를 다 압니다. 예. 조선도 알고요. 이러고 있다라는 걸 예. 조선도 알고요. 명나라도 알아요. 네.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왜요? 이 약간 진짠가?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진심이면 예. 약간 머리가 이상한 애인 것 같은데 예. 이러면은 쳐들어오는 것까지는 알겠어.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신도 보내잖아요. 예. 김성일 예. 보내는 거, 동인과 서인. 결국은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언제 올지 오는 거는 오는 것 같은데 언제 예. 올지 그 다음에 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지 예. 서로 떨어져 지낸 지가 너무나 너무 오래 100년 가까이 오랜 됐으니까. 세월이니까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온다니까 알겠어라고 하고 준비는 합니다. 준비는 하기 시작해요. 네. 전투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도 알아요. 예. 올 거다라는 거 압니다. 근데 조선이 막아줄까? 네. 또 헷갈리는 거죠. 예. 조선이 지면은 그럼 어떻게? 어떡하지?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드는 상황에 엄청 시뮬레이션 네. 돌아가네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단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고요. 이제 그 내에서도 엄청 말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진짜 조선으로 가는 거 맞아? 네. 진짜 간다고? 조선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가? 도요토미는 안 돼? 어떤 나라인 줄? 막 이러고 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죠. 다 와라. 20만 명이 다 모입니다. 20만 명이 다 모이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때도 서로 고민을 합니다. 밑에서는 굳이 간다는 소리 뭐하러 하세요? 예. 기습 몰래 가서 몰래 기습해야지. 기습하면 되지. 예, 이기려면. 뭐하러 합니까? 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무슨 싸움이 재밌어? 애들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어머, 뭐 이런 애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특이하네요. 특이한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간다라는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한 명씩 한 팀씩 가죠. 계속 남쪽에서 상륙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시작인 거죠. 1592년 이제 부산으로 네. 한 팀씩 들어옵니다. 이 임진왜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16만 명에서 한 20만 명 사이 정도가
조선으로 들어오거든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한 번에 다 그 들어온.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이게 종대라 그러냐요, 이거 옆으로. 옆으로. 종대로 온 게 아닙니다. 횡대로. 아, 종대는 이렇게고요. 횡대가 옆으로. 아, 횡대가 옆인가요? 그럼 종대로 오는 겁니다. 종대로. 예. 이렇게 계속. 예.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쪽만 계속 이렇게 쭉. 한 팀씩 뒷팀. 1군이 한 16,000명, 네. 뭐 2군이 한 2만 명 이런 식으로 종대로 계속 오는 거거든요. 부산 혹은 또 남해 예, 쪽에 있는 쪽으로. 항구 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조선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전투를 네. 시작했지만 저게 단지 네. 얼마나 더 올지. 언제 얼마나 더 올지 이게 언제 끝날지 네. 저 종대가 네. 저 일열 종대로 오고 있는 저 배가 예. 언제 끝날지 모르고 훨씬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네요. 저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16만 명이라고만 잡아도요. 이게 그 정도 병력이 이 조선 혹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오게 된 지는 네. 벌써 한 수백 년이 지났어요. 말하자면- 거란과의 전쟁 정도가 한 10만 정도가 왔다라고 보거든요. 3차 마지막 예. 고려-거란 전쟁 이번에 또 KBS 시작하지 네, 않겠습니까? 하잖아요. 예. 3차 전쟁 때가 한 10만 정도 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간에는 전투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 큰 정도, 전쟁은 없었으니까. 이 정도로 거대한 병력이 서로 맞붙은 전투는 없었던 거죠. 네. 그것도 육지에서도 그랬는데 네. 배 바다. 타고 10만 이상이 온다고? 이걸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그럼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있는 거 생각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대로 오다가 예. 깜짝 놀란 거죠. 네. 종대로 오는 중간에 막히게 된 거죠. 예. 종대가. 그렇죠. 그게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던 거고 하나 더 또 좀 놀랬었던 것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한 패착이었죠. 선조가 빨리 잡힐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특전사급 되는 해가지고 딱 수뇌부를 딱 포획을 하면 전투는 사실상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조선과의 전투는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겁니다. 항복 받아내고 네, 항복을 받아내고 뭐 그다음에 어떤 뭐- 방식으로 네. 명나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선조가 기가 막히게 빨리 도망가. 너무 빨리 도망갔기 때문에 너무 일단 당황한 거죠. 성을 버리고 저렇게 성을 버리고 빨리? 왕이 도망간다고? 네. 일단 거기서 1차로 놀란 거고요. 네. 그렇죠. 쭉 따라 올라가잖아요. 네. 함경도와 이제 평안도로 나뉘어서 평양까지 가게 되고 함경도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때까지도 잡히지 않아요. 네. 너무 놀라는 거죠. 2차 네. 놀라는 거죠. 더 도망간다고? 여기서 놀라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놀라게 되는 게 생각보다 조선 수군이 강한 거죠. 아, 이순신 장군이라고. 네.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보급을 위한 게 끊기게 되는데 되고. 보급이 끊긴 것과 선조가 빨리 도망간 게 기가 막히게 잘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조가 도망을 가게 되면 이제 전투는 장기전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보급이 빨리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근데 그걸 보급을 이순신이 막았어. 끊은 거죠. 이순신과 선조가 서로 잘한 거예요. 만약에 잡혔으면 사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잘했어도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예. 이제 그렇게 잘했고 그다음에 또 그런 혼란을 틈타서 명나라가 들어오죠. 네. 명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고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또 전쟁은 더 장기화가 되는데 한 번 더 놀라는 게 갑자기 농사짓던 농민들이 그거는 일본에서 상상 못하는 예. 일이라면서요. 낫 들고 와가지고 낫이랑 쟁기 들고 와가지고 싸움을 해. 전쟁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아니 왜 갑자기 농사를 짓던 분들이 나를 공격하시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엮여지면서 7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하게 되고 뭐 중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화병에 못 이겨서 위암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위암에 걸려 화병에 의한 위암에 걸려서 급성 위험이겠다. 네네네. 그렇죠.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게 이제 되면서 근데 사실 뭐 오래 살긴 한 겁니다. 아, 그래요? 62세였거든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까지 일본에 살았으면 네. 되게 장수한 거긴 하네요. 60이 넘어까지 살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때 62세에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다 보니까 전쟁의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군이 일본군이 퇴각을 하게 되고 그 퇴각하는 일본군을 누가 맞아? 마지막까지도 다 섬멸하기 위한 최후의 전투가 노량해전입니다. 네. 네, 안타깝게 그때 이순신이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오. 그리고 돌아가게 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이 이었다가 네. 이제 계속 참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계속
두견세. 사람 있죠. 예, 두견세. 예. 두견세가 아니라 예, 이에야스.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에는 도요토미 가문을 멸살시키고요. 조선과 이제 수교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까지 된 먹고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을 네. 폭파시켜 버립니다. 왜냐면 우리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 도쿠가와 막부는 임진왜란과는 상관없는 가문입니다. 손을 털었고. 네, 손을 털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을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조선과 수교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 최종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기다리는 자가 승리를 하는데 예. F는 잘 참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저 말입니다. 예, 제가 네네. 잘 못 참는 사람이라서 야 이게 어떻게 역사가 누군가가 이게 마치 퍼즐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 이제 흥미로운 거죠. 과거 이야기가 그래서 재밌는 거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아, 좀 네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